오세요. 들었어요. 물 하시는 거. 물? 아예 준비되어 있는데. 시원한 물로 드려요? 시원한 물. 오케이. 일단 여기 앉으시고요. 방송인데. 나로 하시면. 또 멜소를 갖다 놓고. 집은 항상 깔끔해. 네? 집은 항상 깔끔해. 아, 뭐 항상 깔끔하지 않아요. 손님 온다고. 손님 온다고 조금 신경 쓴 거야. 일단 앉아서 인사하고 그래. 지금 막 방송 시작해가지고 아직 손님이 없어요. 그래, 그래. 들어오는 중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어요? 뭐 어떻게 책 쓰고 방. 본지 오래됐지 우리. 어. 우리 그때 그 저 시청광장에서 8월 15일에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거죠. 그렇지. 넘버링 찍고. 어? 넘버링 찍고 넘버링 예, 찍고 예, 누가 예. 카더라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나타나면 돼요? 네. 앉으세요. 자, 뒤로 짜잔. 뒤로 가야지 내가. 얼굴 작은 척? 그렇지. 내가 확 뒤로 가. 자, 아,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내 소개 하나. 네. 안녕하세요. 저 한강을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버스를 타고 이 동네 왜 이리 멀어? 씨. 예? 그래서 가을의 남자, 고독한 남자, 망부의 남자, 나침박의 진행자 및 정치 평론가 이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연습이야. 한번 해야 돼. 에이. 아, 이게 지금 사람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만있어 보자. 지금 몇 명 들어왔나? 아, 지금 오늘 아프리카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요. 몇 명이야, 몇 현재 명? 지금 1000명밖에 안 돼. 1000명? 그게 이제 그래 한 10,000명 정도는 모여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만났는데. 그렇지.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시청하기가 잘 안 돼. 그래? 예. 또 이것도 장난 몰라. 이게 좀 시청하기를 누르면. 장난 쓰면 안 돼. 네. 시청하기를 나는 누르면 망바하고 안 되는데. 친해. 나는 망바하고 절대 안 친해. 예? 아, 이거 참 왜 시청하기가 안 될까? 지금 열기를 눌러. 이제 된다. 진짜 되냐? 오빠가 오니까 되네. 되네. 내가 아까부터 컴퓨터가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100개 좋아. 좋아. 100개 좋아. 간좀 좋아. 이거 봐, 열연이 안 되잖아 지금. 어. 이게 시청하기가 떠야 되는데 시청하기가 지금 안 뜨고 있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이제 방송하긴 되니까. 방송이 되냐 지금? 지금 방송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녹화를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려면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오케이. 중계 방송을 보면서 그건 관계없고 계속 별풍선. 오늘 별풍선은 망치 부인하고 6대 4로 나눠 먹겠습니다. 6은 망치 부인,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그리고 4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프리카 나눠주고 저기 오빠랑 나랑 6대 4로 나눠 가질 게 없어. 그래? 그럼 니 다 해. 그러면. 나 혼자 다 할게. 오케이. 그래도 오늘은 저기 출연료를 조금 챙겨드려야 되는데. 오케이. 좋아. 우리는 오가는 흰금 속에 일단 떠나는 저기야 동지에. 아프리카가 살을 먹고 우리가 그렇지. 육을 먹으니까 거기에 또 6대 4를 나눠야 돼. 니 다 물어. 그래, 오케이. 들어오는 거 봐서. 그렇지. 들어오는 거 오케이. 봐서. 짭짭. 후불제 그렇지. 시청료. 우리 후불제 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시티즌 형님. 그렇구나. 오케이. 자, 지금 하면 돼? 아니, 잠깐 아직 녹화 안 했어요. 오케이. 잠시만. 이제 멈춰 있구나. 잠깐만. 좀 자, 지금까지 돼. 나왔어요 방송? 여러분 지금까지 화면 나왔죠? 누가 내 얼굴 커졌대 지금. 망부가 지금 더 커진 거야. 근데 더 젊어진 것 같아. 이거 오늘 내가 컨셉이 이게 하도 이즈락하잖아. 그래서 뭐 노란 입은 짭짤한 거 이런 거 달 필요 없이 그러니까 노란 티르. 티 자체로 나는 완전 그래. 뭐 난 빤스도 완전 지금 보여줄 수는 없는데 나오는 것이 보여줄 수는 뭔 얘기야, 없어. 지금 같은 안에도 나는 일단 진정하고 녹화부터 하고. 자, 그럼 이제 늦게 온 사람들 약 올리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제 녹화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아까 인사했던 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디? 자, 이제 보고.
자, 근데 우리가 좀 닮은 것 같아 느낌이.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안경 쓰고 느낌이 지적이고 비슷. 지적이잖아. 우리 그래식하잖아. 오케이. 예. 동의한 거야 내가. 자, 녹화할게요. 예, 녹화 시작.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망치 부인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형제 같아요. 너 나가. 너 누구야? 어디서 형제야? 남매지. 예. 자, 그렇지. 오늘은 특별 예. 손님 모셨어요. 예. 우리 헤어진 지 지금 오래됐지. 8월 그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 방송한 건 5월이 끝 아니에요? 4월 달이거든. 4월하고 그럼 나 할 지금 말 거의 많아. 6개월이네. 그 망치 부인 네가 헛소문 뭐 영웅비호 나의 명예에 대한 개손 내가 다 모아놨어 지금. 원래 시끄러워. 출연하는 이유가 빨리 있어. 자기 소개부터 해봐. 예. 안녕하세요. 한강을 건너서 그리고 지하철을 또 한성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 동네 엄청 멀어. 에? 가래 남자, 고독한 남자, 망부의 남자, 친망의 남자, 나친막 진행자 이상규 및 정치평론가 또 이상규입니다. 네.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요가네요. 허리는 괜찮으세요? 그거 명예훼손이야. 내가 그 방송 나오고 난 뒤에 누가 갑자기 전부 다 물어봐. 허리 그래 내가 왜 갑자기 허리를 이야기하세요? 하니까 킥킥 웃으면서 만나는 사람 특히 여성분들이 허리 괜찮으시죠? 이제 안 가니까 전부 다 킥킥킥 누구는 빨래 하셨어요? 하면서 뭐 그렇게 해갖고 이거는 분명히 명예훼손에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오빠가 어? 나한테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법정에 오빠가 보낸 문자를 그대로 제출하면 돼. 왜?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명예훼손이지. 아, 사실을 적시한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거지. 사과해 빨리. 내가 허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일시적으로 제가 허리를 내가 또 삐끗했을 사실 뿐이지. 적시죄는 또 그렇지. 유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과, 빨리 정과 사과해. 위반될 뻔. 사과해. 사과를 해야 되나? 사과해야지. 왜 다르잖아요. 언론은 언제나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아니 중요한 오빠가 거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어겼잖아. 그렇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오빠가 네. 뭐 다른 쓸데없는 일 때문에 안 온 게 아니라 네.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건 이야기하면 나온 돼. 내용이잖아. 그건 근데, 설명만 하면 돼.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고. 감기, 심한 독감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아유 되는데 오빠 뻥치지 마라. 나침반 맨날 녹음하면서 무슨 감기야. 우리 시청자들 등신인 줄 알아?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그 사실이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제가 한 근데 끗을 잡았습니다. 명예훼손일까? 명예훼손이지. 어떤 면에서? 나가 허리가 약한 남자로 인식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니까. 허리가 안 좋은 남자와 사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미안해, 오빠. 그렇지. 일단 오빠가 빨래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그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하여 쌍규라는 남자는 허리가 부실하구나라는 대중적 인식을 그렇지. 유도한 그렇지. 나의 행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저는 그저 진실을 전하고 싶었지만 당사자가 이렇게 야멸차게 고소를 하겠다고 지금 얼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사과한다는 것을 그렇지, 전하는 사과해야 되지. 바입니다. 오케이. 자, 자, 모처럼 이리 방송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 6개월 만 그렇죠. 4월 그리고 16일 또 하나 그거 있어. 뭐 우리가 쌍망치 불톡쇼를 응. 내가 버렸다. 망치를 버렸다. 이런 그 팬들이 내한테 트위터도 날라오고. 그리고 어제도 트위터 날라왔다니까. 허리 아프시죠? 그러니까 아마 전부 다 망치 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일각에 그런 트위터도 받았다고. 망치 부인을 버리시면 됩니까? 평소에 신이 의리를 주장하신 분이 그거는 아니 오빠가 날 버린 건 맞잖아. 버려, 네가. 책 쓴다고. 그래. 나는 오빠가 모든 방송을 끝내고 아니 내 입장 생각을 해봐. 그렇지. 오빠가 날 버렸어.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나 방송하려고 가는 날. 나 앞으로 내가 며칠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지.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방송하는 경우 없는 날, 사람이 아니야. 월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는 아니,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웃기지 마라. 내가 걸어다니는 매너맨이야, 매너맨. 너무 웃기네. 좌우지간 우리가 만나서 마지막 방송이라도 해야지. 네. 그 갑자기 방송을 못한다. 그러면서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두문 불출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믿었어. 난 믿고 오빠를 보내줬어.
그렇지. 그런데 두문출대 다 그. 나침박에 그거는 기본이 그 약속이잖아. 나침박에 3P랑은 맨날 방송하더라. 그거는 미녀라며. 그거는 약속이야, 약속. 아니 그 여자하고의 약속은 약속이고 나하고의 아니, 약속은 약속이 아니야? 그 아주 그 미모가 공개 안 되는데 네 미모가 최고야. 여기서 그렇게 얼버무려서 될 문제는 아니야. 사진을 너는, 보여줘봐. 사진을. 사진은 그 개인 명예훼손이잖아. 이거 봐. 이게 지금 이게 이 비겁한 남자들이 거짓말할 때, 이게 바람 피고 와가지고 아닌 척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좌우지간 예. 오빠는 나를 버리고 우리 시청자들을 버리고 손 좀 낮춰 욱하지 말고. 내가 지금 목소리 낮게 생겼어? 진짜 6개월 전에 그 분노가 새록새록 살아나고 있어. 그럼 내가 사과할게. 그건 오빠가 사과해야 돼. 본의 아니게 망치 부인의 그 뜻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고 잠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 나가봤자 개고생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원래 방송도 조강지치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조강지치 버린 놈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내 말이. 그렇죠. 그래서 나하고 방송에서 뜬 다음에 3P한테 갔지? 기억하겠어. 그 전에 좀 떴어 나도. 그러니까 하긴 예? 오빠 팬이 우리 팬들보다 충성심이 높더라. 왜? 아니야. 망치 팬들이 더 충성비. 이 노얄티 자체는 충성도는 이쪽이 더 강해. 우리는 에이, 나침박 순위가 내 순위보다 훨씬 높던데 뭐.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나침박 시즌 3 종료했어 오늘. 왜? 네가 하도 내한테 지랄을 해서. 에이, 진짜 왜? 그래, 왜? 진짜. 그건 아니고. 팩트 TV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송출을 했잖아. 컨텐츠를 줬는데 팩트 TV하고 분리를 했어. 오늘 이후로 나침박 시즌 4 멤버 변동 없이 더욱더 재밌게. 근데 이제 팩트 TV가 언론사거든. 옛날에 우리가 그 나경원이 보궐선거 할 때 그 우리 3P 양이 뭐 이렇게 풍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거슬리지 않는 그 욕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잖아 풍자를. 선관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팩트 TV 나는 친박이 되잖아. 그 팩트 TV에 뭐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선관위 문제가 되니까 한 번은 음중 경고, 그냥 경고가 아니야.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직권으로 인터넷 언론사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부담이 되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저 보궐선거 할 때 그거 있었지. 우리 방송에도 이야기했었어. 나경원이 할 때. 경원이 누나 할 때. 730 재보선 그렇지. 때. 그때. 그게 얼마나 그 아들이 되게 풍자의 세계를 몰라. 풍자의 세계를. 정치빈. 그래서 팩트에 취소하겠다고 막 협박했단 이제 말이야? 협박을 이제 했지. 음중 경고. 야, 진짜 원세훈이한테 무죄 주고. 그렇지. 진짜 피리. 그렇지. 와. 왜 또 욕을 하고 언제 식평이라고 욕을 이야기하지 마. 뭐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게 10개 탱자나무에 알맹이. 십장생들이 이야기해. 십장생. 십장생들. 십장생은 좋은 거라서. 야, 진짜. 그렇게 하고 또 팩트 TV가 또 보도 채널에 9시 뉴스도 또 생긴대.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보도 채널 중심하고 우리는 이제 또 라디오잖아. 라디오에서 정치 예능이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팩트 TV에 갈라쓰는 게 아니고 서로가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친박이다 시즌 4가 내일 또 바로 또 출격해. 우리 뭐 변동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안나에서 이렇게 다 하고 녹음이랑 이런 이제 거 채널에 이제 올리는데 채널이 이제 옛날에 팩트 TV 채널이었는데 지금은 옛날에 나는 친박이다 원래 우리 본가에서 한 1,000만 정도 들었던 그쪽으로 다시 우리 이제 우리가 기농 프로젝트 기농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3P는 박 깔고 남태호는 그것을 이제 씨 다시 뿌리고. 근데 씨 뿌리는데 원래 또 뿌리 나는 데가 많으니까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즌 4 이제 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왜 라디오로만 해요? 이게 방송으로 안 하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디오로 그렇게 비디오로 영상을 하면은 엄청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 풍자라는 게 그냥 그 적석에서 사람들하고 풍자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료화면이나 막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십장생아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자료화면에 뭐가 붙여줘야 되잖아. 그게 되게 힘든 과정이거든 영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평론하는 거하고 망치 부인이 시사평론하는 거하고 또 정치 풍자라는 건 또 누가 높은 그게 아니고 방송에 있는 그 포맷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준비를 하려면은 영상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오빠가 어. 쓸데없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누가? 우리 방송할 때도 막 왜? 그 원고 어마어마한 원고를 그걸 매주 쓴 거 숙제를 아니야. 쓰는 거 아니야. 자료를 일단 취합을 해놔야지.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대충하지. 야, 봐라. 자, 미안해요. 그래요? 미안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있는 별풍선은 다 내놓으시고. 잠시만 이 별풍선. 그렇지, 오빠, 좋아. 우리가 어? 별풍선에 대해서 우리 방송은 리액션을 안 해요, 잘. 나는 그런 거 해주는 거거든. 나는 그래? 되게 나는 그 게스트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맙잖아. 왜 안 했냐면 어, 이게 이제 그 갈린다. 그러니까 내가 고소당하면서 어. 나 고발당했잖아. 그렇지. 고발당하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제까지는 별풍선 제한을 뒀던 거예요. 아. 101개부터 못 쏘게. 어. 근데 제한을 풀었어. 그렇게 근데 지금 좀 있어야지 대신에 앞으로. 제한을 푸는 어. 대신 어. 혹시 못 쏘는 사람들이 좀 속상해할까봐 위화감 에. 차원에서 그래서 아무리 별풍선을 많이 쏴도 따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방송에서 원칙을 정해갖고 우린 나침반 방송은 전부 다 하나도 줘도 무조건 깔때기 깔아줘.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격하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 방송을 잘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국한다고 또 돈 안 낸 사람 듣지 마 이런 건 아니거든. 그렇지. 무료. 우린 전부 다 무료니까. 근데 꼭 또 그런 애들 있잖아. 네. 뭐 망치 부인이 이제 이럴 돈 줄 또 몰랐다. 올랐다. 돈 또 또 올랐다. 올랐다. 뭐. 뭐 그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 꼭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런 애들 치고 한 번도 저기 그 뭐지? 후원한 사람 없어. 별풍선 쏜 적도 없는 없어. 것들이 꼭 그래. 자, 안 쏘신 분도 공짜로 보실 아니, 수 근데 있는 진짜, 방송.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이 별풍선을 꼭 쏴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도록 예. 일부러 제가 좀 인사를 안 하고 있는 중이라 예. 저기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 김대장 최고는 내 아는 사람인데. 아이고 예. 오케이. 우리 저기 팩트 시청자님. 그렇지. 그때 지금 내 내가 첫 건이야, 첫 건. 처음에 팩트 TV 갔을 때 어. 그 뭐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그렇지. 파는 멋진 맛있는 그렇지. 햄버거를 잔뜩 사갖고 와서 어. 기다리셨던 분이 어. 김대장 최고님. 그렇지. 그치, 내 기억해. 키 크고 잘생겼더라. 오케이. 어? 그 여자는 없어. 아 여자친구 없어? 아주 노총각이야. 아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나이가 하여튼 4학년이지. 아 그래? 4학년이고. 동안이네. 난 30대인 줄 알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 하여튼 좋은 여자 있으면은 되게 착해 보이고. 그렇지. 뭐 또 내가 뭐 어쨌다고? 누가 왜? 아 우리 나- 시청자들은 저렇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얘 그냥. 잘생긴 아들한테 그거는 인지상정의 도리지. 나도 예쁜 여자 보면 망치 부인 보면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건 기본이야 사람이. 그 욕망이 가을아 사람을 왜 찾아? 네가 거기서 왜 찾는 건데? 저기 확 진짜 누구 또 한 달을 어쩌면. 굶겨봐야 정신 차리려고 야, 아니 그냥 김대장 최고님이 그냥 그렇다 이거지. 그렇지. 내가 뭐 좋아한대? 오, 와우. 아우 이것들이 그냥 질투심이 야. 그냥 불타올라가지고 그냥 좋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초콜릿으로는 네. 우리 망치 부인 방송에 불타는 10미닛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스티커로는 1000명방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다음에 저기 망치 부인이 교도소를 갔을 경우에는 영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 빵, 우유, 별풍선을 여러분이 쏴주신 게 망치 부인의 소송 준비 및 예. 방송 제작 비용으로 사용되고 그렇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는 자, 이상규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지사항 드릴게요. 내일 우리 망치부인 방송 광주 갑니다. 예, 망치부인 방송 내일 광주 충장로 우체국에서, 광주 충장로 우체국에서 그 길거리 수다방 4시부터 8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29일 오후 4시에 부산역에서 망치 부인의 길거리 수다방 2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목을 잠깐 쉬었다가 7시부터 9시까지는 부산 진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부산일보 강당에서 그 부산 지하철 노조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야, 이제 강사로서도 이제 그거 우리 자리야. 우리도 좀 묻고 살아. 그런 거 오빠한테 좀 넘기고 그래. 니는 그거 피고 이렇게 하잖아. 나 처음이야. 처음이야? 한번 해보고. 그럼 처음이야. 처음이야. 진짜 처음이야. 아니 누가 날 강사로 불러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진짜?
축하한다 그러면. 네, 옛날에 그 내부 당원 강의는 한번 가봤는데 네. 그 강의는 이번이 처음이야. 와, 그래? 그래 한번 해보고 할 만하면 내가 이 대학교 강의는 한번 해봤어. 대학교 초청 강의 한번 해보고 옛날에 무슨 그 내부 강연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지방에 내려가서는 처음이라 한번 해보고. 근데 방송하고 또 이게 강연하고 또 다르디. 그러니까 다르다며. 나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일단은 초기에 기선을 꽉 잡아야 돼. 못 떠들게. 예? 기선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처음에 딱 가가 딱 처음에 가갖고 가만히 있어야 돼. 처음부터 망치부에 뭐 장원동이 가지 말고 한 오빠, 내가 강사 12년 했어. 알고 있어. 자, 망치 부인이 저기 시청자 그 듣는 사람들 집중시키는 거는 내가 그걸로 돈 벌었다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케이. 중요한 기선제압. 건 뭐냐면 내 걱정은 뭐냐. 그 강당이 300석이래. 안 찰까봐. 300명이 안 오는 게 문제인 거야. 오겠지야. 아이 관중. 그럼 부산에서 이제 와야지. 부산에 망치 그 부인 부산에 팬들이 계신 와야지. 시청자님들 그 오셔야 돼요. 손에 손 잡고. 네, 손에 손 잡고 그 저기 혼자 오면 안 되고. 오케이.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강당으로 오세요. 강당. 부산 일보 강당으로 7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네. 상희 때 빨리 강의해 주세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오빠 우리가 진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잖아. 뭐? 대구 같이 가자며. 나 오빠 때문에 지금 대구 못 갔잖아. 왜? 그래. 우리 조카가 11월 4일날 군대를 가는데 내가 그 전에 지방을 쭉 순회하라 그랬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교도소 가기 전에 지금 나침박에서 같이 대구를 가자 그랬잖아. 제안을 했지. 우리 가면은. 그리고 내가 이제 대구를 근데 오빠네는 금요일이 안 되잖아. 우리는 금요일 안 되지. 그럼 이제 토요일날 가야 되는데 토요일마다 내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금요일날 내가 따로 간다 했더니 시청자들 오지 말래. 왜? 나침박이랑 같이 오라고. 그래? 그래서 못 갔어.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 진짜야. 대구는 그 나침박 팬이 많은가 봐. 아이 그렇게 많이 없어. 아니야 나 옛날에 대구 갔을 때 12년에 잡혀가기 직전에 갔을 때도 나침박 팬이라면서 왔었어. 그래? 그쵸 모르는 프로인데 이래갖고 그때 되게 쎄해서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는 대구가 이 나침박 팬들이 많은가 봐. 오빠의 고향이라는. 그렇지 이게 나와바리지. 우리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대구를 가야 되잖아. 근데 오빠 언제 가능한 건데? 지금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1일날 우리 그때 같이 가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가 세월호 200일이래. 그래가지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크게 한다는 거야. 광화문이나 서울에서. 맞네. 그때 우리가 또 가서 표를 가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11월 8일 9일. 이후로. 그렇지. 11월 8일, 15일 이 정도인데 11월 15일 어때요? 오케이.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추울 것 같아. 그치? 추우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11월 15일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그럼 일단 내하고 가합의하고 우리 태우 오빠하고도 그거를 그건 대충 이제 남태훈 내가 같이 하면 돼. 같이 하자고. 그래, 같이 하면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만나서 우리 집 앞으로 오시면 우리 차로 내가 딱 모시고. 근데 그럼 그까지 가는데 깔때기 다 해가 방송하잖아. 어디서 속이려고 그래? 방송을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방송을 못해. 니는 체력이 있잖아. 아니야. 니는 뭐 팬들이 준 그 보약도 있고 있지만은. 오빠 공진단 하나 먹을래? 그럼 15일은 이동 방법은 아주 합의 안 했다. 하는 거는 했고 이동 방법은 가면은 니한테 하면 니 한 8시간 9시간 대구까지 치면 4시간 정도 한 3시간 잡아야 되잖아. 왕복 8시간 하고 거기서 방송하면 12시간. 12시간이지. 내가 저기 됐어. 저기 중국 음식 내가 저 코스로 다 사줄게. 됐어요? 풀 코스로. 됐어. 대구에서 제일 맛있는 중국집에 가고 내가 나침박 코스로. 몰라. 일단 15일 날 같이 나침박 팀과 망치 부인의 또 비지고 우리 방송 중에는 욱하면 안 돼. 알았어. 하여튼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게. 적극적으로.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래서 11월 15일 그렇지. 아침에 같이 만나서 가는 거야. 자,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풀코스 짜장면, 단무지, 춘장, 양파. 조용해. 어디서? 어떻게 알았지? 아니야. 근데 오빠 진짜 풀코스로 내가 살게. 야, 네. 복현동에서 막창 골목에서 합시다. 그 어디? 막창 골목도 유명하거든. 대구에 막창. 먹어봤어? 먹어봤어 한번. 그렇게 소주하고 그러니까 막창. 그게 소아이 돼지. 돼지 막창이 소막창 아니고? 아니, 돼지 막창이 더 맛있어. 그러니까 소막창은 다 소막창이 중심이었죠. 아니, 돼지 막창이지. 원래 돼지 막창이야? 돼지 막창이 맛있어. 그렇구나. 저기 서울에도 내가 봤는데 몇 군데 있던데 홍대에서 보니까 잘하는 데 있더라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먹는데 대구 막창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최근에 내가 대구 매일신문이라는
이 신문이 있어. 알아, 유명하잖아. 조선일보야. 대구 조선일보인데 매일. 누가 칼럼을 썼어. 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했는데 쭉 다 적었어. 뭐 이렇게 했는데 대구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뭐 있는데 칼럼의 소재로 우리가 나온 거야. 이 작가하고 이동영 작가하고 나침반이 나왔어? 팟캐스트를 모른다 우리가 대구 사람들이. 근데 지금 되게 유명한 팟캐스트가 2개가 있는데 대구 출신들이 그 나침박에 내하고 저 남태우하고 이재희의 이동영 작가하고 근데 대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한지를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자산들을 가치를 모른다. 이게 무슨 문화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키워주는 게 대구의 브랜드를 키우는 기다. 우리가 남이가 거기 보니까 문학평론가가 우리 쪽인지 아닌데 뭐 하여튼 그거 썼어. 근데 아마 잘릴 것 같은데 생각에. 그래 우리가 유명한 것만 알고 밖에 욕하는 걸 모르는 그렇지. 거구나. 아이 그건 알지. 근데 그거 알면서? 칼럼에 이제 소재로 이런 이제 아니야 내가 볼 땐 오빠가 너무나 나침반 역할을 열심히 해서 그래. 성현이가 그러더라. 오빠가 너무나 박근혜의 그 변명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구 메일로 오빠를 띄워주고 싶은 거야. 아니야, 오빠 대구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가 출마해야지. 교도소 같아서. 야! 이 교도소 같아서. 그래요. 그 교도소 네. 갔다 하고 나는데 망치부에 대구 출마하면서 내가 그래도 원래 전공이 여론조사 전문가거든. 선거도 내 필드에 갖고 옛날에 많이 했다니까 중요한 선거도. 그럼 내가 선거 대책 그때는 내 급이 이제 선대위원장을 해야지. 그 오빠가 나 대신 감옥 갈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거는 회계나 이런데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런 거 안 그냥 하면 되지. 선거대책위원장만 그렇지. 하고? 그래서 아들 보고 너 나가 이래갖고 이렇게. 근데 하면 오빠 되지. 그거 알지? 나는 그 15% 받는 거 관심 없는 거. 난 선거 운동원도 안 줄 거야. 선거 에이. 사무실도 안 구하고 그러면. 그냥 차만. 차만 한 대 딱 빌려가지고 그 차 제작비가 그냥 3천이잖아. 3천만 원만 모아서 차 딱 제작해갖고 내일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대구 지역을 휘저으면서 방송만 하는 거지. 목적은 방송이야. 그래? 출마의 목적이 당선이 아니라 방송인 거지. 대구에 파란을 일으키겠다. 아니, 그러면 거기 선대위장 오빠 하면 밥 준다. 오빠 밥줄이 끊길 것 같은데 대구 사람들한테 돌 맞는 거 아니야? 돌- 저 X가 망치 X의 선대위장이었다 이러면서 에이 관계없지. 이 양반 내가 이 나이에 되는데 뭐 날 그 사람도 보고 때린다니까. 카드 상경 이래갖고 못 때려 우리가. 에? 알았어. 왜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되게 이렇게 끝까지 치열해. 넘버3 있잖아. 넘버3에 보면은 불사조 정신, 신이어 의리로 해갖고 끝까지 밀어쁘지. 그리고 절대 물러나지 않아. 근데 돈 주면 물러나. 돈 주면 물러나. 아니 진짜 뭐 막 앞에 표현할 때 되게 강해 보이는데 매번 돈에 묻어주더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내보고 진짜 뭐 나침반 방송하면은 진짜 친박이세요. 그래갖고. 그거 진짜 친박 같아. 아니 근데 내가 방송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이거야? 아닌 것 같은데. 조중동 신문을 매일 봐 매일. 그럼 그거를 이제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들 그 조원진 있잖아. 조원진. 좋은지 누구야? 성남시장한테 왜 이렇게 피식 짜게나 경상도 사태가 있는데 그 성남시장 보고 국감할 때 시식 웃으니까 왜 쪼개 이렇게 하잖아. 왜 쪼개 모르지. 이거 웃다는 표현 아니야? 그러니까 왜 웃어 이 말이지. 왜 비웃어 이런. 그렇지. 근데 나는 조원진한테 실실 주디 다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 나는. 조원진 님 다물어. 뭐라고? 실실 주디 다물어. 주디 다물어. 천천히 주디 다물라고. 실실이 천천히란 그렇지. 뜻이에요? 실실. 실실이 그 천천히야. 실실 입 다물라는 뜻은 뭔지 아나? 실실 입 다물라는 뜻은 이코르 몰라. 영어로 die. 죽는다. 천천히 죽으시라고. 뭐 천천히. 천천히 죽으시라고. 천천히 죽으라고. 그런 표현은 하면 안 되지. 그놈 그 전과자잖아. 세월호 참사할 때도. 그것도 니 모르나? 그 조원진. 그거라니까. 나 조은진이란 줄 알았잖아. 야 사투리는 내가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그 의학어를 아직도 그 되게 못하는 오빠 의학 해봐. 의학. 쌀. 어머니 해봐. 어머니. 그럼 잘하네. 근데 왜 조은진 그랬어? 조은진 그러니까 그랬어. 조은진이지. 조은진. 나는 조은진이라는 사람 다른 줄 알았어. 그 국회의원 중에. 알아. 근데 이게 할땐 대구 시끄럽다면서 나가라 그러고 막. 그렇지. 근데 대구의 국회의원이 왜 그 막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경쟁이 안 되잖아. 경쟁이. 새누리당 간판만 내보면 국회의원 되는데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부분들 한 번만 싸우면은 야는 선거운동도 안 해.
수익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종교배죠, 동종. 동일 종류만 계속 하니까 경쟁도 없어. 근친상간이고. 그렇지. 그래서 정치적 계속 근친상간. 그러니까 정치적 근친상간이고. 예. 그래서 계속 그 분량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맞지. 근친상간이 불량감자하고 망한 똑같아. 게 예. 결국 옛날에 신라에 성골이 망한 게 근친상간으로 인한 오케이, 이 오케이. 우성인자가 계속 오케이, 나와서 오케이, 망한 오케이, 거잖아. 오케이. 아유 빨리 끝나야 되는데 거기가. 그래서 이게 대구가 변하려면은 새로운 이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까지 대구 시민이 참 위대하신데 정치 영역에서는 아주까지 조금 나 저 그 얘기 좀 궁금했는데. 물어봐. 걸어다닌 내가 정치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대구가 옛날부터 굉장히 민족운동의 본산이고, 그렇지. 이 항일운동의 근거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해방되기 전에 대구가 중심적으로 그런 민족운동 했다는 건 아는데 해방 이후에 그 한일극장 앞에서 막 그 박정희 정권에 막 맞서 싸우다 잡혀간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얘기 자세히 아세요? 몰라. 아, 근데 그거 오빠는 몰라? 실제로 이제 대구에 여러분들 10일 그 노동자 항쟁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대구에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기타의 이 대한민국 근현대에서의 되게 중점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은 옛날에 보면 살인 지역이 안동을 기반해서 선비들이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담놈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지. 고향들이었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독립운동이 거의 제가 정확한 통계는 보면 한 50% 이상이 경북 출신들, 대구 출신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가 박정희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하나하나씩 없어진 거야. 그니까. 에? 그래서 예. 내가 그때 한일극장 앞에서 우리 그 2012년 잡혀가기 전에 방송했는데 그때 그 자리가 옛날에 박정희 때 민주화운동 선배들이 거기서 몰살당했던 아니야. 3일 아니야. 그게 그 자리가 한일극장 자리가 한일극장 앞에서 뭔가 피바람이 불었다는데 아니 그 동학농민 할 때 최재우가 처형당한 자리야. 거기 자리. 한일극장 자리. 한일극장 앞이? 그렇지. 최재우가 거기서 거기서 처형당해요? 그래. 쌍치에서 잡혔는데? 네. 거기서 지금 이송을 아마 했을 거예요. 최재우가. 찾아봐. 지금 인터넷 검색되는 분 한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최재우가 최재우. 최재우. 발음 내가 문제냐? 아니 그게 세냐? 아니라 나는 예. 그 저기 누구야 전봉준 장군 얘기한 줄 전봉준 알지. 최재우가 그게 최재우가 농학농민 혁명에도 그 되게 중요한 일을 많이 했지 최재우. 예? 그래서 교주일 거야 아마. 교주의 몇 대 교주일 거야. 2대 교주인가 그럴 거야 아마. 최지호는 아니고 내가 최재우. 최지호하고 최재호를 내가 그 구분을. 부분은 좀 잘 몰라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 작가가 또 전문가. 그걸 그렇지. 뭐 사투리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은 닥치고 사투리 배우세요. 최재우가 1대 교주, 그렇지. 최시영이 2대 교주. 오케이 맞네. 최재우. 그러니까 그 최재우의 종교가 예. 대구에서 일어난 종교야? 아니 대구가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그래서 일어난 종교지? 이 전체로 치면 전라도 쪽이지. 동학 쪽은 동학 쪽이 최재우인데 최재우 여기서 보면 최재우, 최시영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각근 접주들이 많았다니까 각 지역에. 그래서 전봉준 장군만 나는 기억이 아니지. 나는데 전봉준 장군하고 그 기타 있는 뭐 정문 장군은 이렇게 표시 형식으로 많이 드러난 분이고 실제로 접주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았어. 이 조명이 안 된 분들이 그러니까 많지. 최재우의 난이 그게 1860년인가 있었던 그건 난인가?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 좀 찾아봐야 왜 되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구에서 이제 이 브랜드 마크를 다 만들잖아. 근데 대구에 브랜드 만들 게 없어. 지금 기껏 만들어 놓은 것들이 김광석이 초등학교 그 나왔거든. 그래? 김광석. 그러니까 김광석 거리가 있지. 대구에 김광석 거리가 그 있어요? 방촌시장이라고 시장을 예술가들이 리모델링해서 김광석 거리를 만들었어. 많아. 봉준호도 대구 출신이야. 대구 출신들이 의외로 많아. 봉준호도? 봉준호가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브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 출신들이 많거든 실제로. 그러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못 만들어내는 거야 대구는. 그러네. 왜냐하면은 그럼 유시민도 대구잖아. 유시민도 대구지. 유시민 대구. 시티즌 형님도 그렇지. 이쌍규 대구, 봉준호 대구, 김광석 대구. 많지. 이게 대구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이 정신이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기질상으로 이런 거지. 선비 정신이라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기질상으로 하면은 무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질상으로는 방골 기질? 방골 기질이 있지. 왜냐면 방골 기질이 있다는 건 자존심이 세다는 거야. 근데 또 역으로 이걸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되게 폐쇄적이지.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 편이지. 이게 됐다 이거지. 가가 익하거든. 야 가가 내가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다니까. 내하고 어르신하고 그게 부산이 아니라 대구구나. 대구야 대구. 어. 근데 전철도 맞지 그래. 맞네 이 양반 가오파님 맞습니다. 인혁당 대구.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도 대구 출신. 그래서 천주교 대구 교구 정의평화 그 이혼해서 전태일 장학금 만들자고. 근데 호응이 잘 없지. 왜냐하면은 전태일 이렇게 하면은 이 느낌이 빨갱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대구가 어떻게 보면 선비의 정신도 있는 도시인데 또 한편은 보수적이고 되게 폐쇄적인 것들이 이 두 개가 이 혼탕이 돼 있는데 지금은 옛날에 있던 이런 선비나 방골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이 희석가 됐지. 잊혀졌지, 지웠지. 그렇지. 역사 지우기를 그렇지. 해가지고 예. 그런 걸 자랑스럽게 가르치질 않는 거지. 그래서 지금 광주에 10대 애들이 예. 5.18을 모른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광주 선생님들도 안 가르치고 일부러. 그래서 역사를 지운 거지. 그러니까 대구도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때 이 떡검을 얻어먹은 그것만 기억하게 하고 그 이전에 얼마나 이 올바른 명분을 위해 죽어갔는가. 그 근데 위대한 실제로- 역사를 지운 거지. 실제로 이제 대구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찍을 때 찍어주면 우리 동네 발전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데 대구 난 뒤에 대구가 전국 GDP지 국민 총생산 대구 우리나라에 있으면 제일 꼰띠야. 대통령 배출하면 많어. 굶고 사는데. 뭐 이런 거잖아. 대통령이 배출되면은 고기 묻겠지, 쇠고기 묻겠지, 돼지고기 묻겠지.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 되고 나면 고기 몰고 풀뿌리도 못 먹어. 대구에서 지금 그 성장 이 동력이라는 산업이 없어요. 제일 많은 건 뭔지 그렇지. 아나? 지금 뭐 제일 많은지 뭔 건지 아나? 몰라. 모르지. 예, 대구에서 뭐야? 니마 가르쳐 줄게. 예. 망치 부인한테. 응. 여관 엄청 많아. 여관? 여관. 모텔이 대한민국에서 모텔 시설이 가장 좋은 데가 대구라. 내가 그건 알잖아. 내가 옛날에 언제 가봤어 또? 김근태 의장에서 어. 우리가 전당대회 하면서 전국을 돌았단 아. 말이야. 근데 그때 대구 가서 나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방 안에 그 무슨 이제 특실이야. 특실 이제 무슨 여자 중앙위원이랑 나를 이제 여자 중앙위원 때문에 그 방을 잡아줬겠지. 갔는데 방 안에 찜질방 있더라.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야? 그게 이제 서울 기준으로 치면은 서울 기준으로 가면 호텔급이지. 서울 모텔이 그거 호텔 서울에 어. 호텔 그런 데 없어. 내가 그래서 볼 이게 때. 어떻게 보면은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곳만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대부분 다 떠나지 고향을. 예? 그래서 이제 이 고향을 갑자기 또 이렇게 내가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 이야기를 잠깐만 하는데 지금 방송이요. 저기 지금 중계 방송이 종료된 방송이라고 나오죠? 그죠? 아 이게 이제 방송 시청하기가 오늘 굉장히 방해가 되는데, 예, 지금 방송하는데 방송이 지금 저기 계속 종료된 방송이다 이렇게 나오네. 종료된 방송이다. 지금 그렇게 나오죠? 방송이 지금 이상해. 예, 잠깐만요. 그럼 고칠 때까지 내가 하냐? 예, 잠깐 얘기 좀 채팅창에 반응 좀. 네. 지금 망치 부인께서 컴퓨터 AS 기사가 돼서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러지? 아프리카가 전체 이런가? 중계방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안 그러면 망치 부인 자체만 이상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또 누구야? 내 허리 봐라. 니 때문에 지금 저 허리 괜찮습니다. 저 허리 근신한 사람입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방송을 못 한다고 나오지 이게.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나침박 시즌4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이상교 유신 침박. 오늘은 망치 부인에는 유신 침박이 아닙니다. 이상교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왜 종료된 방송이라고 나오지? 지금 망치부 접속이 잘 안 되네. 접속에 방 들어오기가 힘들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우리 쌍교빠 왔다고. 어? 가만있어 보자. 이게 왜 저기 방 저기 계속 통화 중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오빠가 나하고? 그런가? 아닌데. 봐봐. 응. 지금까지 계속 통화 중으로 되어 있었어. 그래? 잠깐만요. 있구나. 네. 지금 통화를 1시간 정도 한 걸로 나와. 아이고. 미치겠어. 잠깐만 내가 저 아프리카에다가 예. 그 전화 예. 문의 한번 할 동안 예.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예. 내가 노래하라고? 아니거든 오빠. 아니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좀 불안정해. 예, 저 망치 부인인데요. 예, 지금 방송 그 리스트에서 망치 부인 치고 그 저기 그 뭐라 그러니 중계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계속 이미 종료된 방송이라고 나와요. 그 왜 그러는 거죠? 네, 플레이어를 다시 켜도 계속 종료된 방송이라고 나와요. 예. 아니 이게 조금 아까 2시에 문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 한번 업데이트했죠. 수요일날 그 수요일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컴퓨터로 시청하기가 어렵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 벌써 몇 번 다시 리방을 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방송이 아예 안 들어가진대. 그리고 지금도 한번 눌러보세요. 내가 아까 2시에 지금 제 방송을 다시 열었단 말이야. 방송을 다시 열었는데 지금 이제 망치분 방송 2개가 떠요. 그런데 지금 240 몇 명짜리 중계방을 치면 그 저기 이미 종료된 방송이라고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묻고 가든지 네가 내고 가든지 네. 방송 올려 지금 2,000명 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생방송 중이라서 2,000 몇백 명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오류가 생긴다고요. 컴퓨터에서 지금 시청하기가 잘 안 돼요. 한번 그쪽에서 다 해보시고요. 그 정 리방해야 되면 알려주세요. 오빠 술 다 깨면 집에 다 태워 줄게 네. 저기서 술만 깨고 가자 내 방송만 그런 거예요? 130분만 쉬었다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우리는 저기 수요일날부터 수요일날 새벽에는 모바일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아침 리방한 다음에 컴퓨터 접속이 안 돼요 잘. 그게 지금 수목금 3일째에 전부 다 그 설치형으로 봐요. 저는 전부 다 설치형이고 그 2.0은 안 된다고 요즘 전부 다 설치형으로 돼요. 방수가 일단 원인이 뭔지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수로 짜고 뻥쓰기 간단 말이고 못 간다 뻥쓰기 간단 말이냐 저는 지금 방송하기랑 같이 시청하기를 누르는데 시청하기가 안 돼. 기본적으로. 네. 못 간단 말이다 뻥쓰기 나빠 해봐야겠다. 뻥쓰기 나빠 이수를 짜고 뻥쓰기 플레이어만. 집에 간단 말이고 알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플레이어만 다시 한번 못 간단 말이다 뻥쓰기 뻥쓰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뻥쓰기 자, 아까 우리 후원해주신님 혹시 제가 알아볼 때까지
금액을 올리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소리 좀 낮추세요. 저분이 네. 쌍규 아니에요. 아, 쌍규. 오늘 분위기가 좀 그렇지. 노래가 그렇지. 내가 좀 그런 노래 들었구나. 미안해요. 네, 뽕수가. 네, 네. 이게 아주 나쁜 노래지. 여자 네. 데킬라 사줬는데 집에 갖고 가면 안 되지. 얘도 대구 사람 아니야? 아니야. 통하는 것 같은데? 그래? 네. 데킬라. 후원해주신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자, 지금 나침반은 오픈 방송 안 하나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15일날 그러면 쓰리피도 같이 가나? 안 가지. 아, 쓰리피는 왜냐면 끝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어야 돼. 얼굴이 공개하면 안 돼. 아. 얼굴이 공개되면은 생각이 시작이 있어. 아, 공개될 수 없는 얼굴이구나. 그렇지. 예. 아, 누군지 점점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예, 이 쓰리피양 대신 망치 부인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날은 나침망 되는 그렇지. 거구나. 나침망. 그렇지. 나침망 생방송. 나는 그러면, 이렇게 가만있어. 멘트를 이렇게 한 게. 우상규 자태우 해갖고 그렇지. 나침망 하는 예. 거구나. 나는 침망이다. 이렇게. 에? 박통 전성시대의 새로운 잔다르크. 나는 침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기대가 커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어디로 그거는 갈지? 시청자들의 제보가 제일 좋아. 아, 시청자들이 뭐 선택? 그렇지. 어디로 가자 이런 거? 그러니까 누가 저 대구에 가면은 음. 또 이게 예상을 해야 돼. 또 별별 또 저 훌륭하신 분들이 또 중간에 한 번씩 튀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하지. 근데 이 대구의 말들을 딱 쓰잖아. 그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야, 하면서 지가 뭐 할까 아이가. 마 됐다. 그만해라. 마 했다 아이가. 이렇게 해야지. 예? 그래서 맞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이 경상도 분들이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뭐 정치적인 입장 확실히 자기는 신새누리인데 네. 우리 신랑이 경상도잖아. 경상도 출신 이제 그 새정연인데 다 이제 정당 지지는 전부 다 새누리를 찍으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이 시의원은 딱 김영석을 찍는 거야. 오. 그러니까 그게 고향 사람이라는 그렇지, 그게 있지. 그게 있더라고. 패밀리 의식이 강하지, 패밀리. 어. 그게 패밀리 의식이 좋은데, 새로운 컨텐츠나 정의롭고 상식적인 곳에 쓰면 좋은데, 그러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은데, 요것이 나쁜 곳에 정치적으로 동원돼 보면은, 아니 근데 내가 예. 이제 좀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대구 메일 얘기를 예. 들으면서 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구 출신으로 소위 진보 세력에서 잘 나가는 인물들이 좀 유명해지면 대구에도 새바람이 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지. 안 되나? 그래도? 왜냐하면 그 대구, 나는 이제 지금 대구 이중성이 있는데, 대구 사람들이 대구 사람을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거든, 대구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새로운 정치 세력들에게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똑같은 야당도 전략공천을 해버려요. 그럼 그 밑에 지역운동을 하는 사람은 굳이 지역운동 할 필요 없고, 소위 말해 서울에 가서 이름 한번 쫙 내고, 그러고 또 찍어 내려오면 되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옛날에 총선할 때 맞아, 매번 20일 대구 사람이 바로 돼. 서울에서 있다가 선거 출마하는데 딱 옮기니까 20일이야, 20일. 그런 사람이 대구에 와서 대구를 발전시키겠다. 대구를 전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대구에 있는 아픔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건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대구 시민들도 진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자기 있는 보석 자체가 진짜 소중하거든. 근데 지보석을 소중하게 아껴줘야 되는데, 대구 사람 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이제 새누리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할 맛이 나겠어? 절대 안 하지. 근데 김부겸이 그 대구에서 얻은 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지, 그거는. 내가 그 표를 제가 2002년도에 내가 그 이재용 무소속이에요, 그죠? 이재용 그 환경부 장관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출마를 했어요. 그때 표가 40%예요. 그러면은 김부겸 씨가 얻은 표가 41.9%인가 그럴 거예요. 2%배 차이 안 나. 그럼 2% 차이 빼가 2002년도가 40%였다니까. 그러면은 올해지, 그지? 얼마 지났어? 2% 지난 거야. 표수로 치면 별 차이가 근데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되게 큰 차이로 느껴지는 게 옛날
그 대구나 이런 경북에서 무소속이 된 적은 많았어요. 여러 번. 근데 2번 달고 40%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지. 근데 전략상으로서 나도 그 방송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중립은 우리가 중립이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 정체성이 있고 난 뒤에 선거에 표를 획득하기 위한 이 전략 안에서 전술적인 면에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자기 정체성까지 버려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네. 선수의 그 정체성 나는 그때 상실 봤을 문제. 때 박정희 컨벤션 기념관을 대구에서 만들겠다. 맞아. 이거는 하이가 아니죠. 맞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도 동의하고, 예. 그러니까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걸었던 그 스탠스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있죠. 그거는 우리가 논외로 했을 때 예. 김부겸이 아무래도 중요한 건 2번을 달고 나와서 40%그 전에는 김부겸이 계속 무소속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왔었던 사람인데 당을 공개하고 예. 당을 달고 나와서 이 얻은 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의미 있는 표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망치보는 대구도 그렇게 변화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도 대구 출신이니까 근데 나는 그게 큰 변화라고 생각을 안 해요. 김부겸. 예. 그 큰 김부겸 변화는 예. 그러니까 큰 결국 변화는 그게 나의- 김부겸 개인이 얻은 표지 그렇죠. 그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는 없는 거다. 확대 해석할 수 없다. 학대 해석 지나친 학대 해석은 문제 있다는 거지 나는. 그러면은 이제 그 표상으로 쳤을 때도 별 차이가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도 뭐 그쪽에 김부겸 씨나 뭐 그쪽에 친한 사람들 많아.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꼴랑 그게 50만 표 정도 뭐 1, 2% 정도를 얻으려고 자기 정체성까지 그건 두고두고 남을 거야 아마. 이분이 김부겸 씨가 대구 내려간 게 대통령을 한번 하시겠다고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예? 정말? 그렇지. 이 사람은 그 망치부인은 왜 이래? 한번 대구 내려간 이유가 뭐 그 딴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합니다.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대구만 그 지지 얻는다고 해서 대구 이런 경우는 있어. 진짜 대구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딱 해서 일당 말똥할 때는 나는 선거 전략 상황으로서는 나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실제로.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 대구입니까 대구? 대구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요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역사와 하이하는 것도 제대로 하이해야 됩니다. 나는 뭐 그런 프란체스코 교황도 이야기하잖아요. 섣부른 중립을 가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강자들이 약자들한테 무력하게 의도적으로 무력하게 나는 이 정치적 폭력의 폭력. 응? 왜 약자들 보고 중립 지키라고 하면 저거는 맨날 고기 처먹고 저거는 소고기 처물 때 우리 방송에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 강자와 약자 사이의 중립은 강자 편이다. 그렇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중립은 없다. 없지. 네, 그게 우리 방송에서 몇 년째 떠든 얘기인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네. 네가 썼다 이 말이야. 나는 내가 그래도 고민해가 쓴 거야. 난 잘 카피 안 해. 오빠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는 그 페이스북에 글로 써. 페이스북에. 난 주로 우리가 이제 저 소울메이트인가 봐. 뭐가? 소맥이라고? 미안해. 미안. 그냥 이렇게 우리가 통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야. 그렇죠. 우리 소맥을 좋아해. 오케이. 뭐 뭐 주제가 있는 거야 뭐. 없어. 주제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적어놨네 봐 이제. 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일단 좋게 제일 생각하지. 이제부터 너 친박 이렇게 할까? 야 너 친박 나랑 얘기 좀 해. 잠시만 오늘은 나 친박을 벗고 하고 싶은 얘기 막 해. 그동안 맨날 나 친박 하느라고 고생했지. 우라병이 살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못 그러고 하고. 방송 중에 나랑 안 만나서 그래. 그렇지. 맞아. 나는 친박에다 그거를 정치 패러디 방송이고요. 제발 나 트위터나 이런데 좀 안 물었으면 좋겠어. 뭘? 진짜 친박해갖고 진짜 짜증나는 개새끼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도 많아. 댓글에도 야 그래 내약하지. 참 모르긴 모르구나. 그 정도 이게 그게 나는 내가 뭐라 했어? 예. 우리 방송에서는 예. 반어법 안 써. 과장법 반어법 안 써. 어 진짜도 안다니까? 진짜.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띄엄띄엄 든 사람들이 많아서 아우 내가 8년째잖아 여기서 방송. 별의별 거 다 봤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그런 좋은데 철저하게 기획된 방송
컨셉입니다. 컨셉. 왜 그렇게 하냐면은 보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지 뭐 이기지.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우리의 상대가 상대의 이야기를 나는 이런 그러니까는 맞아. 오빠가 예. 주장하는 그 쌍교 오빠가 그 나침박이라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읽어야 그렇지, 우리가 진보가 이기지. 나아갈 그 방향도 알 수 있는 방향을 거지. 알 수 있다. 걔네를 읽어야 그렇죠. 우리가 이기는 예. 방법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오케이. 백승이다. 그렇지. 그렇게 똑똑해. 하는데 예. 그걸 또 이해를 못하는 예. 등신들이 꼭 있어. 그렇게 이제 근데 내보고 모른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땐 남태호 보고 남태호는 배운데 더 연기를 잘하셔요. 그러니까 막 댓글 하면 얼마나 짱나는 남태호가 자기는 배운데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래. 맨 들어가고 나한테도 막 속상하라고 어. 뭐 아저씨 막 이러는데 어. 나는 별로 안 어, 속상하거든. 아까도 그러잖아. 형제 같아요. 예. 너 죽을 줄 알아. 네, 찾아간다. 그 너 나중에 망고의 봐. 남자, 망치부인의 정치적 경호실장 이상규입니다. 예? 자, 가면서 그 다이빙벨 어. 다이빙벨 얘기 좀 들어봤어요? 영화는 보지는 못했고 듣기는 어. 본 사람 들었고 최근에 영화 그 개봉하기 전에 우연찮게 이상호 기자를 술집에서 만나서 오. 이야기를 좀 들었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뭐, 다이빙벨 관련해서. 그 아니 영- 왜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찍었대? 그거는 집중부가 안 물어봐. 나는 바쁘잖아. 내가 나 야 전화번호 그렇게 모르고. 나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면 되지. 전화번호 알려줘봐. 그럼 그래. 내가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왜 만들었냐. 그리고 이거를 지금 개봉하는 거 잘 모르시죠? 개봉하지. 지금 개봉 예. 23일 오늘부터인가? 오늘부터인가 그럴 거야. 오늘부터지? 예. 다이빙벨이 오늘 아닌가? 23일 오늘부터 아니에요? 다이빙벨 자 그럼 지금 빨리 검색 좀 해줘요. 다이빙벨 검색하는 그러니까 뭐지 개봉하는 날 23일 오늘인가 내일쯤 될 오늘이야 거야. 오늘 그래. 맞네. 예. 그럼 오늘 지금 개봉관이 어딘지 오케이. 벌써 매진이야? 예. 그 혹시 저기 나쁜 놈들이 그 막 예약했다가 그렇진 않은데. 그 저기 표 못 사게 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렇진 않아. 오늘 개봉. 예, 그 개봉하는 곳, 그 우리 시청자 의견란에 그 저기 다이빙벨 개봉관 있잖아요. 그 개봉한 저기 뭐야 상영하는 극장하고 그 시간대 이것 좀 누가 올려주세요. 그래서 좀 보러 갈 수 가고 싶은 사람 갈 수 있도록 그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잠깐 목을 쉬는 차원에서 오빠 또 여기서 고생하면 가서 또 막 죽는다는 등 뭐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거 대구 알지. 안 간다고 막 그렇지. 그럴까봐 우리가 잠깐 목을 쉬는 차원에서 영상 하나 보고 가죠. 영상 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이거 오케이. 이 영상 괜찮지. 잠깐만 이게 또 75%를 해야 우리 자막 밑으로 싹 들어가. 그래. 오케이. 그래서 자 김진혁 PD의 모독 대 모독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잠깐 쉬면서.
그래서 민주화운동이야. 태국이 민주화운동이야. 근데 이제 태국 여당과 야당이 명략적으로 켰어요. 아, 이 모독 대 모독. 예, 우리 그 목을 계속 쓰면 계속 쓰면 또 오빠가 또 중간에 내가 막 무너져 내려. 지난번에 어. 보니까 방송 끝에 보니까 막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잠깐 쉴 시간을 주느라고 그렇죠. 영상을 이거 좋아. 봤어. 이건 좋은 배려. 좋아. 쉬면서. 아주 좋아. 옛날에 우리 내가 처음 그렇지. 갔을 때 내가 되게 당황했던 게 그렇지. 그때 우리가 1시간짜리 방송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만났을 때. 1시간 반짜리였나? 1시간 반이지. 맨 처음에 1시간 반짜리였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자고 그러고 그렇지. 내가 되게 당황했어. 1시간 반이면 인트로 하는 시간인데 그걸 뭘 쉬어. 근데 내가 그때 우리 집에 붙들어서 한 4시간 방송한다면 4시간 넘었지 그때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본 다음부터 내가 중간에 쉬기로 한 거지. 내가 하여튼 예. 망치 부인은 딱 할 때는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나도 각오하고 오는 거야, 이제. 각오하는데 마음의 나도 준비. 내 스스로 이제 방어 능력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자, 네, 후원해주신 여러분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네. 지난 밤새도록,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되게 큰 뉴스가 이 캐나다 테러 사건이었잖아요. 몰라 나는. 아, 지금 몰라요? 뭐, 캐나다 국회 앞에서 네. 어떤 놈이 이제 총을 갈긴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경비원이 죽고 그 안에까지 진입은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캐나다의 국회에 대한 테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그 국회 한 군데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테러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조직 이름이 나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캐나다에서 성장해서 자란 뭐 이슬람 출신이다, 아랍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캐나다에서 이런 그 사태가 발생했을까? 그리고 이게 아마 사실 캐나다 국회가 공격당했다 이러면 사실 전 세계적인 뉴스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고 이 동시다발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사실 온 세계가 중심 뉴스로 막 타전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정말로 테러를 할 거였다면 여러분 그 뉴스 혹시 제가
제가 아침까지 들은 뉴스만 갖고 한 얘기라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국회에다 테러를 할 거였다면 그렇게 국회 입구에서 총을 쏘면서 그렇게 어설프게 경비원 죽이고 말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 캐나다 테러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왔을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무슨 테러 조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이 테러 조직에 대한 막 그 두려움을 막 확산시키고 공포, 있잖아. 공포, 폭력에 그 대한 공포. IS? 예. 뭐지? IS인가? 예. 그 저 이슬람 무장단체 막 요즘에 사고 치는 애들. 그러니까 그 극단적. IS라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러나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보면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무지막지한 그 조직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그 테러 조직에게 돈을 누가 댈까? 나는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 극우 세력들이, 소위 이제 이 독재 권력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을 차지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이건 공포를 팔아야 된다는 거지.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즉 적에 대한 네.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적에 대한 공포를 막 극대화시키고 그 공포로부터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우리에게 와라. 이런 식의 그 여론몰이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캐나다 테러 뉴스에 대해서 일단 뭐 캐나다 테러 자체가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캐나다 테러 사건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내가 연상된 얘기야. 알아들었어요? 캐나다 테러 뉴스를 듣고 내가 연상돼서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세계적인 테러 단체에 돈을 대는 자들은 누구일까? 세계적인 이 테러 단체에 그 숨을 공간, 그 다음에 무기, 그들이 먹는 그 식량, 군량미, 그들에게 돈을 누가 대고 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혹시 공포를 팔아 무기를 팔려는 무기 사업자들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이 캐나다가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IS 때문에 오바마한테 계속해서 참전을 강요하고 이라크와의 전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을 이제 미국 내 무기 산업자들이 막 지금 띄고 있는 거 맞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뭐 가장 옆에 있는 캐나다라든가 유럽이 지금 시큰둥하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지금 막 전면전으로 전쟁을 통해서는 경제 문제 못 푼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을 때 바로 미국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국회에서 벌어진 일. 이거는 결국 오바마에 대한 이 압력이 아니겠는가. 이라크하고의 전면전을 주도하는 자들의 그 오바마에 대한 압력용 테러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이런 뉴스를 사실 전 세계에서 다 공유하면서 누구에게 이득이 가는가? 이게 이슬람 테러 조직에게 이득이 갈까? 내 생각에는 각국의 극우 정권, 각국의 극우 정치 세력에게 이런 그 테러에 대한 공포, 이 테러에 대한 공포를 팔아서 극우파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그들의 의도가 그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그 합리적 의심을 해봤는데 오빠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일단 뉴스를 보지 못했고요. 근데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뭐 주의든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폭력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그리고 주인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고 지금 뭐 IS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유추를 해봤을 때는 최근에 서북청년단 있잖아요, 그죠? 재건위원회. 제일 중요한 거는 폭력을 조장을 해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려는 거거든요. 실제로 나는 이제 내가 그 서북청년단 재건위에 나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그들이 자신 있게 자기 얼굴을 밝히면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쉽게 보면은 너가 이렇게 까불면은 우리가 나중에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볼 때는. 맞아. 네. 그러니까 너가 쉽게 이제 가지 말고 우리가 돈과 권력, 정보 다 있으니까 이제는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폭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누가 어느 분이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 아까 모독 이렇게 뭐 이야기 쭉 나오면서 이게 같이 이렇게 쭉 드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나 뭐 다양한데 일단 대통령을 칩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거든요. 5년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서 비정규직 5년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도 그 나머지 이 설거지를 나중에 정권 교체가 되고 그러면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항상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구에 또 칼럼 하나 쓰는 게 있어. 유일하게 한 20몇 명의 펠자 중에서 딱 둘이. 근데 그래도 신문사에 못 밝힌데 그 사장님이 따또라. 그 2명이라도 있는 게 낫다. 그래서 맨날 이때가 한 2년 반 썼지. 안주까지 안 잘리고 있어. 계속 가는데 이제 나는 내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가 했던 말이 좀 지키죠. 지켜돌라. 그리고 헌법 있잖아, 헌법. 헌법에 있는 것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뭐든지 내가 긍정적인 의미라도 한마디 해줄 테니까 헌법이라도 못 지키고 있잖아. 그리고 최근에 오빠. 할매. 내가 오늘 오다가 하니까 할매. 할매가 뭐야? KBS 이사장 할매. 그 할매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KBS 이사장은 공영방송이거든요. 이 할머니가 김구 선생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법통. 임시정부의 법통의 주석이 누구야? 김구 선생이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공영 세금으로 된 이사장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이사장이 헌법에 대한 전문 자체를 부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딴 데 가라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라니까. 일본에 가갖고 뭐 NHK 뭐 이사장을 하든 최소한 상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암만 친일파 자손이지만은 상식이가 안 통하는 거니까 상식이. 그런 거 아니야.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를. 그럼 헌법이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들이 만드는 헌법이요? 아니야. 다 합의된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야 합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헌법 정신은 뭐가 나오냐? 법통이잖아. 임시정부의 법통. 이거 정도는 인정해야 되는 게 상식의 나라 아닙니까? 아, 이게 종북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뭐라 하나 지금 박근혜 세력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헌법 얘기잖아요. 그렇지. 어? 얼마 사실 상식적이야? 이 종박 벌레들은 네. 기본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이 노동 3권을 얘기하는 걸 빨갱이 종북이라 그러고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종북 빨갱이라 그러면서 실제로 근데 오빠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어. 박근혜한테 헌법을 지키라는 거. 난 그래 끝까지 욕을 해야지. 나 치마 방송에도 욕을 해 내가. 모를 거 알면서도 그래도 그냥. 그럼 내가 항상 칼럼 써도 대구에서 또 대구 사는 칼럼이잖아. 순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전향적인 실천을 기대해 본다. 또 갈로는 못 쓰지. 속을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은 그 신문이라도 보는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되게 합리적이야. 나는 내가 어떤 글을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지 금방? 하여튼 헌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게 어려운데 형이 그래도 아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들은 이제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 근데 너 맨날 선거되면 지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데 강해요. 정의로우면 이긴다. 도덕적이면 이긴다. 거짓말. 정의로우면은 질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상시적인 반칙의 소유자가 누구냐? 상시적인 반칙의 소유자는 반칙하는 놈들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반칙을 이야기 안 하고 막 이야기한다니까. 우리가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백날 집니다. 그러면은 누구 하나는 상시적인 반칙의 소유자가 있으면은 상시적인 반칙을 전담하는 정의로운 규칙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수준을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군대에 가면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야, 1번 망치부인 나가! 하고 2번 쌍교 나가! 각기 상이 다잖아. 그죠? 망치부인과 보수적인 그런 급이 있는 아들 막무가내 있는데 내가 하면은 말을 못 하잖아. 그러면 망치부인 나가라. 수순대로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고민하고, 그러니까 나는 과학적인 분노도 해야 되고 과학적인 전략도 짜야 되고
과학적인 전술도 해야 되고 정권 그 가져오는 게 네 한 표 찍어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방송 안 듣는 게 나아. 절대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들으면요 자기가 찍었다고 해서 이 나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4표 이상 끌어와야지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돈이 없죠. 권력 없죠. 정보 없죠. 다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정당한 여론을 가지고 숫대기 장사를 해야 되는 거. 숫대기. 우리도 숫대기 장사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근데 생각이 이제 좀 그래. 지금 그 오빠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그 유시민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시민과 유시민 지지자들이 2004년 5년 이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언제나 좌파는 도덕성의 발목이 묶여 있다. 그러면서 그 왜 도덕적 기준을 이중잣대를 갖고 있냐. 그러면서 이 한나라당 애들은 걔네들이 부도덕한 짓을 했을 땐 뉴스가 안 된다. 근데 소위 좌파가 부도덕한 일을 하면 엄청난 뉴스가 된다. 이건 이중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도덕성에 매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여론을 안 좋게 했어. 사람들이 막 확 돌아간 거야. 그나마 너희들 진보 좌파를 좋아했던 이유는 니네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덕성을 버리자라고 얘기한 순간 너희들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거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확 뒤집어졌던. 아,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도덕성을 버리자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오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가 딱 기억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오빠도 대구 사람이잖아. 내가 이제 경상도 남자랑 살아보니까 예.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실용주의야. 예. 뭐 하여튼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예. 일단 이기고 보자. 이겨서 권력을 가지고 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지. 헌법에 나와 있는 나는 헌법주의자입니다. 헌법에 있는 내용대로 제대로 나는 하겠다는 거죠. 헌법에 내에서. 내가 뭐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헌법에 내는 것들 내용을 가지고 정정하게 붙는다는 거지. 그러면 야네들이 비열하거든. 아까 지금에 있는 이 반칙과 원칙의 경쟁에서 그렇지. 언제나 원칙이 질 수밖에 없다. 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된다? 나는 생각에는 이 과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과학적. 왜냐하면 이런 거지. 야네들이 카카오톡 있잖아. 카카오톡. 우리가 그 대선 때 우리가 2002년, 2012년 봤을 때는 우리가 주로 했던 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었다니까. 근데 야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네들은 카톡을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의 지금 새누리당 수준이에요. 지금 세민연 망치면 맨날 까는데 수준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야네들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 있는 정보를 대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들을 연구를 해. 그러면 야네들이 지금 대응하는 정도로 볼 때 일단 깜짝 놀래. 난 총선할 때 야네들이 그거 했잖아.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는 그 프랭카를 딱 보고 난 이제 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야, 저렇게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까?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보수층들이나 이 동조를 했던 세력들을 싹 모으는 메시지였거든. 근데 그 당시에 그 반대에 됐던 세민연이나 이 대응 정도는 추상적이죠. 아니면 그때 김한길 네. 안철수는 그렇지. 지는 게 목적이었기 그래서 때문에 하여튼 나는 이기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한 오늘 거고. 이제 이런 게 도덕을 버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산을 이제 예를 들면은 망치 부인하고 우리가 이제 산행을 갔어요. 산행을 갔는데 이제 보수적인 망치 부인과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수준에 가드는 돈을 지가 다 냈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까불지 말고 중간에 점심 못 먹는다. 그냥 따라오고 하면 쭉 따라가. 근데 우리 17반 냈거든. 근데 니들을 망치 부인한테 다 맡겨 놓았어. 근데 중간에 가다가 배고프니까 야 망치 부인 중간에서 좀 먹자 이그런 거야. 그럼 망치 부인 안 됩니다. 우리 정상에 가 묵읍시다. 가는데 거기서 야 니가 돈 냈나? 내 돈도 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망치 부인한테 맡겨 놓았거든. 시사건 모든 거를 산에 가 묵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나중에 산에 올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밥 다 처먹고 막 이래 하니까 위에 가면은 전부 다 흥청망청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산에 올라보니까 망치 부인하고 10명 뿌였고 산에 보니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특히 지도자, 사람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 솔직하게 망치분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실수할 때 그 니드가 실수를 솔직히 고백할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에 나중에 되면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끼리 다 쳐버리고 우리끼리 다 해버리면은 나중에 정령 2017년 돼 갖고는 누가 그럼 당신들이 그럼 누가 출마하냐는 거예요. 그나마 가네들은 이때까지 준비를 다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아니 오늘 뭐 얘기가 주제에 이제 막 딴 데로 막 뭐 주제가 없고 우리는 원래 그냥 우리는 그냥 난상 써봤는데, 토래야. 오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내가 되게 자극을 받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과 반칙의 싸움에서 언제나 원칙을 지키려는 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 말에 내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과학적 원칙이라는 이름이 자칫 잘못하면 그 변형적 원칙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무대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무대만 생각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나는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무대를 바라보는 방청석을 바꿔야 된다라는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다가 왜 노무현 열풍이 불었을까? 노무현 열풍의 시초는 뭐였냐면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부산 운동장에서 쩝쩝거리면서 바보 노무현 정말 원칙을 지키려고 나갔다가 거절당하는 그 좌절 실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양심을 깨운 거잖아요. 요즘에 왜 그 안심과 방심이라는 이제 그 공익 광고가 나오는데 이걸 나는 박심과 양심이라고 나는 비교해 보면 결국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이 사람들 다수의 양심을 깨우는 순간이 온다. 나는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경기에서 지는 건 이 팀은 원칙을 지키고 쟤네는 반칙을 했기 때문에 난 진 게 아니라고 봐. 원칙을 원칙이라고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고 보는 거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고 걔네들은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고 나올 때 김한길 안철수 이 등치 새끼들 공천 엉망으로 한 거 아니야. 공천을 엉망으로 하면서 뭐가 원칙인지도 모르고 사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안철수가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 하겠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아래로부터의 공천 할 줄 알았어. 자기 당대표 하면. 근데 무슨 되지도 않는 그냥 낙하산들을 2개 꽂고서는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 사태 분석을 우린 정확히 하자. 야권이 원칙을 지키고 쟤네가 반칙을 했기 때문에 항상 진 게 아니라 야권에서 원칙을 원칙이라고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 거야. 원칙이 없는 거지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원칙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원칙, 무소신, 무책임이지. 그래서 나는 우리들 이제 아까 얘기한 오빠가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선거를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선거를 하게 하는 거, 그냥 선거를 하게 하는 건 난 이제 한계가 있다고 봐. 그렇지, 맞지. 뭐냐? 어떤 사람에게 선거할 것인지를 우리들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너네 선거에 나오고 싶으면 이 정도를 갖추고 나와라. 너네 그렇게 정치의 지휘자도 모르면서 함부로 당대표 한다고 설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로 준비된 새로운 정치를 가지고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지. 게 나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게 나는 세미는 당원도 아닌데요. 제일 중요한 기점이 나는 내년에 세미년 지금 전당대회가 이대로 가면은 저는 제가 생각해 이대로 가면은 2016년 17년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암담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세민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싫어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에 있던 우리가 국민들 아까 이야기했는데 원칙적인 기존의 세민년은 원칙이 없었던 거고 원칙인데 원칙적인 사람들이 있는 이 무대에 있는 배우들하고 그걸 호응하는 관객들하고 이때까지 대화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치인들 전면적으로 소통해라 국민들하고. 국민들한테 답이 있죠. 이제는 저 여의도에 있는 기득화된 이 세력들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386에도 희망이 없어. 그 정치 386들한테 이제 기다리지 말고 생활 현장 속에서 있는 386들도 있을 거고 이제 생활 현장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정치라는 게 별거 없다니까. 정치가 별거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정치인들하고 우리 있는 국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 많이 하고 더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면적인 국민들과의 소통의 이 구조를 짜는 사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책의 첫 번째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지. 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그게 지금 문성건 선배의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문성근이 주장했기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 아니라, 아니야. 어?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가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정당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 라디오 뉴스 들었어요. 못 뭐라? 들었죠. 못 오늘 들었어요. 라디오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그 세정연에서 범친노계가 막 입당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년에 문재인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범친노가 이제 뭉치고 있는데 그것을 맞설 만한 비노 후보가 비노의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다. 이따위로 이제 분열이지, 방송을 분열시키는 하더라고요. 거지. 예.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세정연에서 일어나는 막 입당 운동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나쁜 것처럼 방송에 네. 나오는 거야. 그거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그거 들으셨어요? 내가 그거 보면 범친노는 또 뭐냐고. 아니 내가 제일 웃기는 게 솔직히 지금 세정연 국회의원 중에 노무현 정신 얘기 안 하고 당선된 새끼 누가 있냐고.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팔고 되지 않은 놈이 어딨냔 말이야. 누구나 연설할 때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지랄 연병해놓고, 이것들은 당선 딱 되면, 분노 게이지 올라갑니다. 망치고 있죠. 올라갑니다. 당선되면, 오케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러고 앉아있어. 예. 그러면서 지네들한테 불리하면, 범친노니, 친노니, 연병, 선거 때 노무현 판 건 다 친노야. 어디서 개소리들이야. 자, 이제 조금,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자자 물 먹고 흥분하지 말고. 조그맣게 물 먹었어. 그렇지. 조그맣게 물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재밌네. 내가 응? 세정연을 보면서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정당을 이제 주장하는 쪽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나는 이제 세정연 4개 파로 봐요. 무슨 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을 그러니까 지지하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김근태계가 있고 아이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박지원, 박영선, 김한길, 구민주당. 안철수 예. 이런 구민주당 예. 당권파가 예. 있고 그 다음에 몸은 민주당에 있으나 마음은 새누리당에 그렇지. 가 있는 예. 이 4개 파가 있다고 보는 예.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이 박지원의 정확히 반대라고 하는 거잖아. 문지원 쪽에,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분명히 박지원계가 분명한 반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얘네가 동조하고 그렇지. 있잖아. 왜? 이게 네트워크 정당이 되면 지는 공천 못 받기 그렇지, 때문에 맞지. 이렇게 지금 합쳐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소위 뭐라 그러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이 김근태계인데 나는 이 김근태계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이 김근태계가 친하잖아 그쪽하고 안 있는 사람 안 친해? 요즘에 왕따 당해나. 와. 몰라. 내가 이 네트워크 정당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하도 싫은 소리 하니까. 하도 내가 대놓고 욕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날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좌우지간 내가 볼 때는 이 두 세력이 합쳤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문재인은 걔네들의 밥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물어뜯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문재인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그러면 내년 총선, 그러니까 16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계가 명분상으로 언론에 완전 걸레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 정당을 통해서 흡수한 이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뭔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뭉쳐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을 당대표로 세우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이 그들의 밥이 된다라고 나는 보는 거지. 그러면서 얘네들의 명분이 뭐냐 하면 친노가 다 해먹을 거다. 그래서 얘네가 반대하고 있는 거냐. 네트워크 정당도 반대하고 계속 얘네들은 이제 반대하는 명분이 뭐냐면 문재인이 당대표 되면 친노가 다 해먹는다. 그 위기감으로 이 소위 여기 뭉쳐있는 이 지구당, 여기 이게 김근태가 절반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지역위원장들에게 공포감을 줘서 이 네트워크 정당에 반대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걸 딱 끊어낼 수 있는 명분, 그러니까 던지는 거 있잖아. 나는 이 노무현에게서 봤던 게 뭐냐면 그리고 내가 김근태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아쉬움이기도 해. 뭐냐면 노무현은 자기를 죽일 줄 알았어. 버렸다. 자기를 죽여서 살아남는 법을 알았던.
그러니까 이순신 정신이 있는 거지.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던질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막 욕먹을 걸 각오하고 세게 나갈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사람들은 도리어 돌아본다는 거지. 아, 제가 다 욕먹고 죽겠구나가 아니라, 저 자식 뭔가 있는데? 쟤 뭔가 패기 있어 보여. 그렇지. 왠지 그 남자답잖아. 그리고 뭔가 골목 대장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딱 신뢰감이 그렇지. 뭉쳐졌다는 거죠. 이 정서상. 근데 김근택의 쪽 의원들을 보면 너무 조심하는 거야. 그렇지. 뭐 10,000가지, 1,000,000가지를 다 계산해서 완벽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그러면 전쟁 끝난 다음이야. 그게 내가 늘 느끼는 아쉬움이었다는 거야. 그 학교 가라니까 학교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든지 교수를 하든지 교사를 그래, 하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볼 때 나는 그럼 이 판을 어떻게 풀 수 있냐고 보느냐? 네. 문재인계가 김근태계를 끌어들이면서 친노가 다 해먹는다. 이 불신감을 깰 수 있다는 거지. 김근태계 하나를 딱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가 공정하게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 봐라. 라고 친노 쪽에서 딱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이 김근태계는 그 범 이쪽 지지자들도 함부로 말 못하는 어떤 면이 있단 말이지. 그 사람의 조심스러움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문재인을 보호하면서 문재인이라는 상품 가치를 보호하면서 명분상 친노가 다 해먹는다라는 그 이 반대 명분을 깨면서 지금 현재 이 내년 전당대회를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난 유일한 길이 그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왠지 문재인계의 그냥 새머리로만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난 좀 안타깝다고 보는 거지. 일단 뭐 아까 망치 부인이 이야기한 친노들의 폐쇄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폐쇄적이라기보다 공유. 그러니까 이제 패권주의라고 네, 그렇지. 표현되는 응? 패권주의는 그래서 무조건 버려야 된다. 권력을 차지해야 네. 된다. 그러니까 네. 노무현은 자기가 버려서 권력을 얻은 사람이야. 권력을 버려서 권력을 얻었는데 지금 문재인을 떠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막 작은 권력까지도 네. 다 가지려는 모습을 보이기 공유.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문재인도 죽이고 대의든 명분도 죽이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난 생각을 하는데 네. 오빠 생각은 어떤지? 그게 조금씩 이제 의미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했을 때는 아까 소위 말하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패권주의적 이런 시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패권이고 이야기할 지금 계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다 죽어. 이대로 지금 하면 다 죽어. 그래서 2016년, 17년 이 모양 내년 전당대회 꼬라지 가면은 16년, 17년 지금 암만 망치나 뭐 나침반 방송해도 똑같아. 다 죽어 우리.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진짜 일본 자민당 같이 거구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예, 준비하는 게 예. 지금 일본식 예. 장기 집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개헌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장기 집권이거든요. 총선 망하면 대통령 안 돼요, 이 사람들아. 나는 지금 어. 내가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총선을 져야 대선을 이긴다라는 그런 계산하고 있는 등신들 있더라. 총선 지면 대선도 지는 거야. 12년을 못 봤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우리가 두 번 졌잖아. 10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뺏길 수 없었는데 이게 여타의 이제 요인도 있겠지만은 나는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거든. 옛날에 2012년 때 이제 그 나침박을 하면서 선거 한 일주일 전에 문재인의 모든 채권들은 공직 선언을 포기해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했거든. 그런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동교동계 DJP 할 때 채권들 선언을 다 해서 채권들이 나와서 우린 공직 안 맡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때는 될 줄 알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우리가 뭐 무슨 죄 있노?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죄 없을 때도 희생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나마 맨날 고기 처먹고, 누구는 딴 사람들은 맨날 그나마 돼지고기 먹고, 그나마 풀뿌리 먹고 이런 게 없거든요. 전체 대의에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게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폐쇄성이다, 패권주의다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아까 분명히 망치 부인이나 저나 문성근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저는 문성근 그 대표하고도 싸워요. 왜 당신이 해야 되냐. 이제 좀 그만 나서라. 응?
그러면 사람 못 먹을게 해도 내한테 이야기, 야, 이 대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할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지금부터 할 사람 말은 맞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뱉은 말이라도 내가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는 열분을 토하면 내가 옆에서 이렇게 쭉 보는데 이게 이 군상 자체가 하나 있어. 이 빚어나온 군상이 하나 있어. 문익환 목사의 모습이 쭉 나타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문성은 선배가 뭐 여러 가지 호불호는 다 있겠지만은 그 컨텐츠로 봤을 때는 문성은 선배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학자나 대부분 다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를 총대를 맨 사람이 지금의 문성근 대표, 국민의 명령이지.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보완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컨텐츠의 내용들도 다시 모여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나는 내가 생각을 할 때 내년에 전당대회가 세민년이 이대로 완전 쫄딱 망하는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종자, 씨앗의 종자가 뿌려지는지 그때 판단해보고 나도 하려고 이제. 나는 하여튼 그 국민명령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는 그 문성근 선수의 국민의 명령 쪽 그 회원들이 대거 입당을 하고 있는 게 마치 뭔가 안 좋은 움직임인 것처럼 보도가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그 솔직히 국민의 명령에 동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입당하는 건 나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해야지. 예. 예?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정말 노무현 대통령 뭐 노무현을 팔고 문재인을 파는 패권주의자들이 다 당을 휘잡을 수도 있다고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국민 주권의 길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국민의 명령 사람들이 모두 들어오는 거 나는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이 고인물, 고이고 썩고 어떻게 뭐 이렇게 이름팔아갖고 새누리당 갈 것처럼 새누리당에서 받아주길 바라는 것처럼 하는 그런 무리들 이런 무리들 정리해내고 차라리 정말 국민을 위한 당으로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지. 다만 거기서 중요한 건 소위 국민의 명령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조건 뭐 문재인 팔고 노무현 파는 사람한테 표를 줄 게 아니라 정말로 쓸만한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 공천 활동을 해야 된다. 당권이라든가 이렇게 당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할 때 국민의 명령이 입당을 해서 정말 주인답게 당 운영에 참여할 때 그거를 전제로 해서 나는 그 국민명령이 들어가고 이 당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좋은 것이지 결코 그렇게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도할 내용은 난 절대로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 망치분하고 강자하고 약자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중동의 키워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뭐 누나 얘기하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조중동이 일단 저거편은 찬양합니다. 찬양 일색이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편견입니다. 편견이고 그리고 야네들이 제일 먼저 조장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분열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분열 갈등 혼란이 돼야지 그렇지. 조중동이 먹을 게 있거든요. 35%로 그렇지. 100%를 지배하는 그렇죠. 방법은 예. 분열 이간질. 그렇죠. 여러분 병법에 보면 제일 무서운 병법이 이관계입니다. 이관계. 아까 제가 이제 망치부인 산 이야기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맡겨주면 망치부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중간에 야 망치 야 내 배 좀 건데 한 개만 좀 빼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한 개 빼줄 수가 있는데 내 나라나 내 돈 내 나라 와 니 혼자 처먹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그건 내 거 내먹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망치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상에 가서 도시락을 까먹는 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짜장면 집에 가갖고 짜장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짜장면 집에 김치찌개 이야기하고 거기서 돈가스 이야기하는 치고 제대로 된 건 못 봤어요. 그죠? 배 안 고프나? 우리 배 안 고프나? 그래 야찬도 묵고 우리 좀 하자. 오빠, 4시다 미안. 4시 지금. 미안. 이런 그 강금 방송이 없어요. 뭐 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